5, 4, 3, 2, 1. 난 평소에 길줍을 좋아하는 인간이다. 옷도 구제를 좋아하고 길 가다 버려진 것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눈치 안 보고 주워오는 스타일이다. 구질구질 열매의 능력자라고나 할까.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집 근처에 누군가 장을 버려놓은 것이다. 어디 이사했나 싶었지만 보통 이사를 하면 다른 것들도 많이 버려져 있어야 하는데 생뚱맞게도 아무것도 없이 장롱만 딸랑 버려져 있는 것이다. 막 새거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꽤나 빈티지한 느낌이 멋스러운 것이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장은 내가 어떻게 주워올 만한 사이즈가 아니었다. 그냥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도 한동안 장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미친 새끼들이 스티커도 안 붙여놓고 갔나 라고 혼자 욕을 하며 장을 봤는데 스티커는 당연히 붙어져 있었고 뭔가 의아했지만 왜 수거를 안 해가노? 일도 안 하고 이 새끼들 하며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이틀 뒤 후배와 통화 중에 오픈마켓에서 장롱 하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우연치 않게 나왔고 난 문득 그 장이 생각났다. 우리 집 근처에 장롱 멋진 거 하나 누가 버려놨더만. 진짜요? 되게 멋있는 느낌이 들더라. 아직 있을란가 모르겠네. 근데 그걸 어째 가져와요? 여기까지. 진석이 용달차 있다 아이가. 술 사주고 좀 날려달라면 되지. 그러면요, 아직 있나 지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알겠다. 기다려봐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장이 있던 곳으로 갔다. 아직 있는 것이었다.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이 새끼들 진짜 일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장을 이리저리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 문짝도 한번 열어보고 뭐 뒤틀리거나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야, 아직 있다. 오, 다행이네요. 그거 많이 괜찮아요. 우리 집 장롱 버리고 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임마. 그럼요, 제가 진석이한테 물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장을 한 번 더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일은 후배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계기가 됐다. 그렇게 후배 녀석은 용달차를 빌어 장을 싣고 가던 날 간만에 후배 녀석 둘을 한꺼번에 만나 술이라도 한잔하려 했더만 진석이라는 후배가 일이 있어서 장롱만 실어주고 금방 가야 했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컴퓨터하는 도중에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형, 잘 들여놨나? 진석이랑 내랑 둘이 나르는데 뺑이 쳤죠 뭐.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현관 들어가기도 빡빡했고요. 야, 고생했다. 근데 이 장롱 엄청 괜찮네요. 고마워요. 내한테 고마울 게 뭐 있노? 진석이랑 얘기해서 약속이나 잡아라. 간만에 술이나 한잔하게. 네, 형. 그럼 쉬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장은 날아간 그 주의 주말에 후배 두 녀석과 술 약속이 잡혔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야 임마, 니 그 장롱 아직 갖고 있나? 당연히 갖고 있지. 그때 니 장 날라주고 온 날 집에 갔는데 백구식기가 한참을 짖는 기라. 개새끼 이라고 차에 내려서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내한테 짖는 게 아니라 차를 쳐다보면서 짖는 것 같더만. 진석아, 그게 뭔 소리냐? 아버지가 보시더니요,
니 뭐 싫어다 죽었노? 이러면서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내는 정말 장롱 주우는 거 싫어졌다 했더만 아버지가 짐칸에 소금 뿌리고 정말 장롱 버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뭔 헛소리를 그리 하고 있노? 헛소리 아니다. 니 그거 기분 나쁘니까네 버뜩 갖다 버리라 임마. 일 없다. 남이 버린 물건 함부로 막 갖다 쓰는 거 아니다. 놈이 어떻게 썼는지 왜 아노? 장 주인이 뒤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뭔가 기분이 이상해졌다. 야, 이 자식아. 그럼 내는 이상한 것만 좋아하겠다, 지금까지. 형님, 그게 아니고요. 걔가 귀신본다 안 갑니까? 백구가 차보고 괜히 찢었겠습니까? 장이 귀신 들렸을 수도 있다 하는 거지. 내 말은 예. 귀신은 이미. 그거 전문의는 내 주변에 하나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거 집에 들이고 뭐 이상한 거 있었나?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됐다.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앉아있노.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갔다 놔라. 우리 집 장롱이랑 버리고 바꾸게. 아, 형님. 싫은데요. 그렇게 그날은 장롱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없었고 술자리는 그렇게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 그날은 일단 그렇게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왠지 석영찮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네이트로 쪽지를 하나 보내두었다. 그렇다. 유명한 그 친구. 네이버에 귀신 보는 이라고만 쳐도 나오는 그 새끼. 야, 물건에도 귀신이 심하게 깃드나? 그렇게 쪽지를 하나 보내두고 한동안 일상적인 일과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후배놈에게 연락이 왔다. 형, 그 장롱 좀 이상해요. 뭐가? 그냥 며칠 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 그러고 후배가 해준 얘기는 이랬다. 후배는 원룸에 살고 있고 침대도 없이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놈이다.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가위인지 현실인지 무언가 자신을 쓰다듬는 느낌이 났고 그 느낌에 뭔가에서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질 않고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손 같은 것이 목 근처로 올라갔을 때 가위가 풀리며 눈이 떠졌는데 그 손 같은 검은색의 물체가 그 장롱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가위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했던 게 확인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무언가에 취한 듯 다시 잠에 빠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은 전초전에 불과했던 게 후배 녀석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늘 집에 돌아오면 고양이가 야옹야옹거리며 현관에 온 녀석의 발에 부비부비 하는데 그날은 야옹 소리도 없고 다가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며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니 장롱에서 격하게 야옹 소리와 뱀 같은 캬캬 소리를 내며 장롱문을 안쪽에서 긁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녀석이 놀라서 여긴 어떻게 들어간 거야 하며 장롱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고양이가 뛰쳐나왔고 구석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했다. 고양이가 움직인 동선에 핏자국이 듬성듬성 있어서 놀란 녀석이 장롱문 안쪽을 보니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은 흔적이 있었고 얼마나 긁어댔는지 발톱 두어 개가 살점이 붙어있는 채로 빠져 있었다고 했다. 후배 녀석은 발톱을 보고 얼마나 다쳤나 하고 고양이 쪽을 보니 고양이가 현관 쪽으로 가서 문을 벅벅 긁고 있었다고 했다. 마치 열어달라는 듯. 이미 발톱이 몇 개 빠진 상황이라 문은 피칠갑이 되었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안고 달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던노? 그래서 뭐 별 수 있나요? 일단 발톱 빠지고 피도 많이 나니까 24시간 하는 동물병원 찾아갔죠 뭐. 그렇게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집에 돌아와서 후배는 다시 한번 장롱문을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한 걸 그때 발견했다.
뭐? 부적? 네. 문 안쪽에 이상한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부적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통 장롱에 붙여놓진 않잖아요. 그 장롱은 시중에 있는 장과는 조금 다르게 안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었다. 그 장롱문 위쪽 안쪽 공간에 그 부적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안쪽에 붙어 있던 탓에 내가 대충 봤을 땐 미처 보지 못했고 후배놈이 고양이 때문에 안쪽 구석구석 보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야, 그럼 부적 어떻게 했노? 그래서. 일단은 떼서 버렸죠. 그리고 형, 일단 전화 말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일단 알았다. 그렇게 난 그 후배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후배를 만났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야, 어째 댕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사실 이상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냥 좀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응? 그러고 후배가 해준 얘기는 이러했다. 장롱을 집에 들이고 3일째인가부터 알 수 없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리려 하는 그런 가위를 연속으로 눌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위에서 깸과 동시에 그 손 같은 게 장롱 안으로 빠르게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이상하게 인셉션같이 다시 한번 잠들어서 가위인지 꿈인지 모를 그것을 매일 연속으로 꾸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녀석의 고양이는 애교가 많이 없는 편인데 밖에만 나가려고 하면 고양이가 현관 앞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울어댔고 그래도 억지로 떼어놓고 나갔다 오면 늘 쏜살같이 나와서 강아지 마냥 녀석에게 안겨왔다고 했다. 그게 끝이가? 아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맡기고 장롱을 살피다 부적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부적을 떼어버렸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다가 담배가 떨어져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담배를 사서 집으로 들어와 보니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했다. 후배는 문득 생각했다고 했다. 장롱문이 왜 열려있노? 그때까지도 이 둔탱이 새끼가 그걸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부적을 떼어버린 그날 후배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잠결에 후배는 가슴 쪽의 압박감에 눈이 떠졌다고 했다. 그리고 방 안에 불이 가득 꺼져 있는데 이번엔 손이 아니라 희미하게 사람의 형상이 자신의 가슴팍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했다. 어두움에 점점 눈이 익숙해지고 누워있는 후배에겐 그 형상의 옆모습이 들어왔다. 무슨 소리가 들려왔는데 가슴팍에 걸터앉은 그것이 콧노래로 흥흥거리며 이상한 멜로디를 허밍으로 흥얼거렸다고 했다. 녀석은 순간 정체 모를 사람이 가슴에 걸터 앉아있다가 아닌 대번에 이거 귀신이다 하고 느꼈다고 했다. 자신이 깨어난 걸 들킬까봐 자는 척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눈이 감아지지 않았고 그 형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한동안 얼어버렸다고 했다. 그렇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 그 형상은 계속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대충 정신이 정리가 되고 속으로 제발 사라지라, 사라지라. 라고 연신 되뇌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콧노래를 멈췄다고 했다. 후배가 사라져라 라고 속으로 외치자마자 그 콧노래를 멈췄으니 후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했다. 그리고 노래를 멈춘 그 형상은 녀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후배는 공포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있는데
그 형상이 씩 웃으며 그 녀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그렇게 녀석은 가위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순간에서 기절했고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다고 했다. 꿈자리가 사나웠지만 일단 고양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된 고양이를 케이지에 넣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고양이가 케이지 안에서 심하게 발버둥을 쳤다고 했다. 너무 심하게 발버둥을 쳐서 잠시 멈춰서면 다시 잠잠해지고 잠잠해져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면 또다시 발버둥을 쳤다고 했다. 마치 돌아가기 싫은 듯 말이다. 케이지 안을 보니 고양이가 구석에 얼굴을 받고 무언가 많이 겁을 먹은 듯 했고 무언가 슬슬 사태파기 되기 시작한 이 녀석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탕묘를 부탁했다. 일단 고양이만 전해주고 여자친구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한 뒤 고양이 용품을 가지러 자신의 자취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엔 방 안의 장롱에 문짝이 떨어져 있었다. 녀석은 온몸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과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에 고양이 용품이고 뭐고 방을 뛰쳐나왔고 그날은 집에 차마 들어갈 수 없어서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일들을 얘기해주며 술 한잔하고 일어난 다음날 원룸 건물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가 오게 된다. 아, 예,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에서 뭐 했었어요? 아니요. 어제 저 집에 없었는데요. 응? 이상하네. 옆집 사는 총각이 밤에 옆집에서 너무 쿵쾅댄다고 항의 전화 왔길래. 예? 설마요. 저 진짜 집에 없었는데요. 일단 알았어요. 여튼 다시 알아볼 테니까 나중에라도 조심 좀 해줘요. 이쯤 되니 녀석도 장롱에 뭔가 있구나 라고 느꼈고 장롱을 버리던 갖다 놓던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용달차를 다시 한번 빌리기 위해서 진석이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엠마야, 그저 사고 났다. 어? 그게 뭔 소리고? 차 바퀴 달리다가 빵꾸 났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큰일 날 뻔했다 임마. 진짜? 아버님은 괜찮으시나? 차는 자빠져서 다 박살났는데 아버지는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라. 지금 병원에 계신다. 다행이다. 조만간 한번 찾아뵈야겠네. 병은 어디고? 그게 다 임마. 그게 장롱 때문에 부정탄기다. 장롱 갖다 버리라 임마.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일단 녀석에게 뭔가 되게 미안해졌다. 나 때문에 이상한 걸 주워왔으니. 일단은 친구에게 뭔가 물어볼 테니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말고 부모님 댁이라도 가 있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자기도 그러겠다고 했다. 그렇게 녀석과 헤어지고 집에 들어왔다. 그렇게 대충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네이트온의 친구놈이 접속을 했다. 네 바쁘나? 아니, 말해라. 물건 같은데도 귀신 심하게 깃들 수 있나? 뭐? 물건에도 귀신 들리고 그러냐고. 땅 좋아하는 놈들도 있는데 물건이라고 싫어하겠나? 그럼 뭐 장롱 같은데도 귀신 살고 그러나? 장롱? 장롱 속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냐고. 귀신 장롱 좋아한다. 뭐라고? 그 새끼들 장롱 많이 좋아한다고. 헐. 아니, 장롱을 왜 좋아하는데? 진담이가. 땅 좋아하는 놈들이 지방령이다. 그러고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털을 잡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은 사람하고 맞춰 생기는 거 싫어한다. 엿대거든. 아니, 그거랑 장롱이랑 뭔 상관이고? 네 한 공간을 둘로 나눌 수 있는 매개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노? 문? 그렇지.
그리고 사람만큼의 형태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문이 있고 사람은 잘 들어갈 리 없는 공간이 집안에 뭐 있겠노? 장롱? 잘 안 해. 장롱에 부적 같은 거 붙어있는 경우도 있나? 많이 있지. 악취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장롱이건 뭐건 우리 집에서 꺼져라. 뭐 이런 거. 폐물 들어있는 옛날 장롱 같은 경우는 도둑이 많이 붙어있다. 도깨비 집터 마냥 귀기가 있는 곳은 은연중에 사람을 끌어들여. 귀기를 없애고 도둑 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난 후배와 장롱에 관한 이야기를 그 녀석에게 해주었다. 잠깐만. 부적이 어떻게 붙어있었다고? 안쪽에 붙어있었다고 하더라. 안쪽? 확실하나? 왜? 그런 부적은 보통 보라고 붙여놓는 기다. 부적이건 부적이 가진 기운이건 일단 보라고. 근데 그게 안쪽에 붙어있었다며. 밖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다. 안에서 무언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기다 그거. 고양이 잡아 가둔 거 맞지? 그 후배란 놈한테 그 집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녀석과의 대화를 하고 후배에게 대충 전해주며 이사를 권했다. 후배 녀석도 어차피 계약 기간 몇 달 안 남았다고 그러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자기도 그 집에 있기 싫다고. 여튼 후배는 부모님 집에 머물며 자취방에 있던 컴퓨터나 몇 안 되는 가전물품들은 중고 사이트에다 헐값에 넘기다시피 팔아버렸고, 거래를 위해 그 집에 잠깐 들어가야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한기와 혼자가 아님에도 느껴지는 오싹함에 거래하기도 무서워졌다고 했다. 여튼 그 장롱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후배는 그 후론 이상한 꿈이나 이상한 일은 겪지 않게 되어버렸다. 아니, 그딴 거 어떤 새끼가 버린 게고? 참 대책 없네. 글쎄, 고양이 잡아 드시려고 했다며. 내 같아도 그딴 거 갖고 있고 싶지 않다. 동물한테 해코지 할 수 있을 정도면 생각보다 존나 위험한 거거든.